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국사 이야기. 떡국열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즘은 성우도예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 떡국열차 나날이 좋은데요?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떡국열차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려야죠. 떡국열차에서 이제는 세계로 이 국사뿐만이 아니라 세계까지 정말 정복하고 계신 우리 알짱 PD님입니다. 해외에서도 팬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알짱 PD님.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당연하죠. 외국 사람이 나를 알아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를 중국어나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통역해가지고.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는 왕하나가. 네, 알겠습니다. 왕하나가. 영어라는 거는 정프로가 하면 되잖아요. 아니 제가 하면 되죠. 영어는. 네. 그리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요? 네. 당연하죠. 2년 반인데. 니혼고 데끼마센. 일본어로는 우리 알짱 PD님. 괜찮다. 6개월 공부하셨나요? 잘 안 된다고. 니혼고가 데끼마센. 그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아이고. 자, 그리고 중국 사람이지만 그래도 거의 다 한국 사람처럼 된 우리 왕하나님 반갑습니다. 네. 중국년으로 의심하고 있는 한국 사람 왕세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토종 한국 분이시지만 애국심은 전혀 없으신 우리 정박님. 애국심 많죠, 제가. 많습니까? 네. 애국보 쓰세요? 아니, 애국이란 말이 좋은 뜻으로 쓸 때. 네. 특히 이제 우리 광복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반자이. 뭐 하는 거예요? 반자이라니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합니다. 예. 정말 목숨을 또 바치신 우리 순국 열사분께 잠깐 어떻게 묵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물론 이제 그런 글들도 있더라고요. 왕하나님이 자꾸 옛날 사람한테 개 뭐 이렇게 한다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 하잖아요, 우리. 아니 이제 알짱 PD님이랑 우리 왕하나만 했죠. 정프로도 하잖아요. 저요? 저 빼고 다 하신 나름 다 하잖아요. 이거 안 하면 사람 아니잖아. 욕 먹으시려고 이건 그래요.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또 댓글을 해명드립니까? 소개할 때.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깨어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제가요? 이 혀가 잘 안 드시는 정프로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줘요. 그러니까. 새벽 5시에 사실 방송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네요. 네, 저희는 새벽 5시에 아침 10시 반 같은 새벽 5시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늦잠보이 정영진 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늦잠보이 정영진입니다. 다음부터는 꼭 새벽 3시까지 일어나서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잠꾸러기라는 노래 있죠. 꾸러기 잠꾸러기 모든 노래를 아리랑화 시키긴 하네요. 꾸러기 이런. 저희가 또 중요한 분 만나고 와야죠. 잠시만요. 오빠 이번 여행 숙소 알아봤어? 큰일이다. 한정된 예산. 하지만 그 예산을 뛰어넘는 그녀의 기대. 싼 걸 찾자니 모텔이 좋아. 또 좋은 데를 찾자니 수십만 원이 깨진다. 그거 몰라? 데일리 호텔이 있잖아. 예약 안 된 호텔 공실을 최대 70%까지 초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는 미친 어플 데일리 호텔. 여행 당일. 짠!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어머 세상에, 오빠 여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런데 엄청 비쌀 텐데. 너에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이런 남자야 내가. 사랑해. 데일리 호텔 어플 하나면 어깨가 으쓱, 주머니 사정도 오케이. 100만 명이 선택한 바로 그 어플 데일리 호텔.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데일리 호텔을 검색하세요. 데일리 호텔. 네, 광고 듣고 들어왔습니다. 아, 달콤해요. 내가? 이거 어디서 본 느낌인데 이 어디서 광고를? 봤어요?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니 서장훈이가 이거 했던 광고하고 느낌이 컨셉 구성은 비슷한 것 같은데. 새로운 식구입니다. 네, 데일리 네. 호텔. 네. 그 데일리 호텔 우리가 네. 매일같이 가야 될 곳이 바로 호텔입니다. 매일 네. 호텔요? 매일 가야 호텔. 되잖아요. 네, 데일리 매일 호텔. 호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돈 매일 많아요? 가세요, 호텔? 돈이 아니 많은가 본데.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갈 일이 없죠. 데일리 여인숙 이런 거 아니야? 왕하나. 데일리인. 그래서 우리 이제 여자친구가 있으시거나 혹은 여자친구를 이제 막 만드시는 분들은 네. 정말 매일같이 가야 됩니다. 너무 비싸서 어떻게 가요 그렇게? 그래서 데일리 호텔이라는 앱이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가고 싶지만 호텔 그냥 가면 네. 카드 막 15만 원, 20만 원씩 긁고 그러니까. 됩니까 그게? 왜요? 계속 15만 원이지 어떨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70%까지 저렴한 이 데일리 호텔이라는 앱이 있는 겁니다. 네. 벌써 안드로이드 플레이 스토어에서 100만 다운로드,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이 데일리 호텔을 통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안드로이드 평점 4.8인데 이거는 네. 5점 만점인가 보죠? 그런가 본데요. 그렇죠, 네, 그렇죠. 별이 5개잖아요. 별이 5개. 돌침대? 아, 돌침대 깔아놨어요 그러면 여기? 딱 맞구나 그죠? 컨셉이. 데일리 호텔하고 별이 5개하고. 왕하나, 우리 답답합니다. 뭐야? 답답합니다. 그냥 왕하나, 가만히 계세요. 광고는 우리 둘이 하지 안 되겠다 아, 이게. 정박사님 가만히 계세요. 깜짝 놀랐네. 이 데일리 그래요, 호텔의 그래요. 가장 우리 큰 둘이에요. 장점 네. 역시 저렴한 가격으로 네, 그렇죠. 호텔을 예약할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앱들은 이미 몇 개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사용해 불구하고 보셨나 봐요. 그렇죠. 몇 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일리 호텔을 가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 뭔가요? 여기는 네. 당일뿐만이 아니라 네.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당일 예약은 엄청 싸다는 거죠? 당일 예약은 특히 더 싸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왕하나랑 아니 네. 왕하나 말고 내 누구랑 이제 뭐 나흘 나도 뒤에 싫어. 나흘 뒤에 뭔가 약속을 했어요. 중요한 약속. 아, 호텔에서 아니 호텔에서 약속은 아니고 하여튼 꽃을 피우는 그거?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갈 것 같아. 네. 그때 미리미리 예약을 해놓는 겁니다. 아, 그래요? 미리 그렇게 계획을 하고 가요? 아니요. 그건 좀 특별한 경우인데. 뭐 그렇게 해서 결혼 1주년 기념 뭐 이런 광고 거. 그만해. 아니, 소개팅 잡히면 막 그 야, 소개팅엔 못 가지 이 사람아. 아니 뭐 요즘은 근데 첫 만남에 아, 진짜요? 2차까지 가는 사람 있다고 이러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2차가 진짜요? 뭐예요? 술 아니에요? 1차가 밥이고 2차 술 아니에요? 그 술을 호텔에서 마실 수 있잖아요. 호텔 럭셔리하다. 커피숍이나 괜찮다. 데일리 호텔 예약해가지고. 호텔 바에서나. 괜찮네요. 근데 그건 할인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호텔 방에서 마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관이에요. 아무튼 네. 그래서 데일리 호텔을 다운을 받으시면요. 네. 라땡땡 호텔, 라마땡 호텔 같은 경우는 30만 원이 넘는데 8만 원이면 예약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몇 퍼센트야 설마. 도대체? 진짜요? 아, 근데 지금 설마. 보고 있죠. 진짜요. 그래서 뭐 세종 호텔 같은 경우도 약 30만 원인데 7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이렇게 가격이 되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가격을 딱 내놓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어디가 좋냐면 아니 왜 말씀하세요? 죄송해요. 네. 임페리얼 팰리스 괜찮네. 40만 원인데 20만 원도 안 되는 가격. 임페리얼 팰리스 강남에 있는 그거 아닌가? 네, 맞아요. 예전에 아미가 호텔. 아미가 아주 초특급은 아닐 텐데 왜 40만 원? 요즘은 초특급으로. 아유, 네, 비싸졌네 이것들이. 그래서 진짜 반 가격에 이렇게 좋은 호텔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데일리 호텔을 다운은 받으셔서 어디서 받는다고요? 데일리 호텔, 바보. 구글 플레이 스토어, 네. 그리고 네. 애플 앱 스토어 네. 여기에서도 다 다운로드가 받으실 수 영어로 있습니다. 써야 되는 건 아니겠죠, 그죠? 네, 한글로 아니에요. 데일리 호텔. 메일 호텔이라고만 쓰지 마요. 네. 메일 숙박 이런 것만 쓰지 마요. 네. 데일리 호텔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일이 있으실 때는 네. 데일리 해외까지도 가능하대요. 호텔입니다. 네. 갈무리. 그리고 이제 지난 방송을 통해서 또 많은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뭐 역시 뭐 50% 이상은 다 왕하나 욕이지만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하고요. 욕이었어요? 왕하나요? 네, 제 욕이었어요. 그렇다고 봐야죠. 왕하나.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의 웃음소리를 싫어하는 분들이 자기 의견을 피력했다고 보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요. 욕이라고. 욕은 아니에요, 그냥. 이년아,
전혀나 이러지 않았잖아요. 비판이죠. 아 비판. XX년 하나 있었던 것 같다. 그건 차단 안 돼. 바로 삭제된 것 같은데. 네. 아니 뭐 네.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간에 네. 뭐 관심이죠. 버리지만 마야죠. 관심이죠. 안 버릴 거죠? 그냥 무관심으로 떨어진 나 같은 사람보다 낫잖아. 가장 핫한 지금 사람이. 그렇죠. 알짱 네. PD님이 한때 정말 이 댓글기를 독주하지 않았습니까? 아. 뭐 단독 드리블을 다 하셨는데. 네, 독주를 죄송합니다. 아, 네. 참 이렇게 이제 왜 무풀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확실히 인기가 좋았던 게 어떤 건지 이걸 그렇죠. 알겠더라고요. 이제. 거품이더라. 했는데. 아니 신기루더라. 이게 환상, 신기루. 거품. 거품은 이제 뭔가 부풀려졌다는 손에 쥐면 느낌이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올려놓은 적도 있어요. 거품을 제가. 그러니까 없어지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그 뭐 손에 올려놓고 이게 안 그렇게 없어지는 게 지금 어딨어요. 토론할 겁니까 지금? 아니, 아니, 뭐 저도 끝날 없어질 것 거라 같다가. 생각해요. 네. 그럼 다음은 그래서. 저겠네요. 네. 그래서 네. 노력해 주세요. 네. 하지만 또 다른 댓글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읽어볼 만한 댓글들. 가장 요즘 댓글 많이 남겨주신 분 중에 한 분이죠. 널님, NULL. 네. 알짱 PD님. 제주 토속 음식에 돼지태아 쓰는 음식이 있습니다. 저희는 부모님께서 제주도에서 정육점 하셨고 정육점이라고 안 하지 않나? 제주도는 식육점이라고 안 해요? 오 그래요.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뭐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정육점이나 식육점. 대구 비슷한 건데 네. 대구와 이 경상도권에서는 대체로 그 식육점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예, 그렇죠. 맞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제주도도 다 모르는 것 같으니까 되게. 아니 저희도 알겠어요. 식육점이라고 보통 간판들이. 예. 대부분. 식육식당도 있어요. 들어봤어요? 예, 예. 아니요. 못 맞아요. 들어봤죠? 식육식당 많이. 그러니까 정육점이랑 같이 하는 식당을 식육식당이라고 네. 하잖아요. 정육식당이니 정육. 아니 괜찮아요. 뭐 오래간만에 이겼잖아요. 한번. 그리고 이제 제주 토속 음식 중에 새끼회라고 네. 이게 이제 임신한 모돈을 도살해서 그 태아들을 기계에 갈아서 식초나 참기름 등 갖은 양념을 해서 냉국식으로 먹는 이런 음식이 또 제주도에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임신한 돼지를 일부러 죽이진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좀 잘못됐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 안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했죠. 그 아니에요,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박이 그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서 동의 안 하고 그냥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동의 아니에요. 은근히 그럴 수도 있죠. 하여튼 정박님 동의 많이 틀려요, 그죠? 아니 근데 정박도 그런 뭐랄까 이 참혹한 광경을 차마 우리가 했을 리는 없다. 우리는 백이민족이잖아요. 그건 좀 믿고 싶으셨던 거군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몬도가네식 네. 음식 몬도가네. 습관. 그래서 예, 뱀 몬도가네식 잡고 이런 습관. 거 많이 안 해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도 있더라고 여의도 같은 데 가니까. 그리고 살아있는 솜사탕 곰에다가 식당도 있고. 꽂아가지고 빨아먹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여전히 사슴 목에 꽂고 네. 이런 거 안 해요. 네. 우리는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네. 예. 있지 않아요, 근데? 몬도가네식 우리나라는 안 해요. 온도간의식이 뭐예요? 자, 몬도간에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정방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전에 70년대 이탈리아에서 네. 그 몬도가네라는 그 전 세계의 어떤 기이한 어떤 습관이라든지 좀 끔찍한 식습관 여러 가지 뭐 그런 생활 문화 어떤 것들을 담아가지고 네. 그 이탈리아의 무슨 감독이었더라 그 감독이 만든 영화 제목이 몬도가네였던 네. 프로그램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기억이 나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몬도간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몬도간에 아니고. 아니. 몬도간에. 몬도가네. 이쪽은 아마 정토로가 맞는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목이 메이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굳이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 노그마 같은 얘기예요. 그건 모르겠네. 아무튼. 아니 근데 사슴피들 드시잖아요. 네. 사슴피. 살아있는 네. 사슴의 목. 그거 하잖아요 한국에서.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굳이. 미안해. 우리나라는 안 한다고요. 아니. 그냥. 중국이랑 비교해봐요, 중국. 우리나라는 안 한다고요. 그냥 안 한다고 믿자고요. 근데 이제 믿자고. 외국 나가셔서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요즘 그래요? 이제 네, 한국에서도 네. 또 너무 그런 거 하니까. 하는 데서 여론의 지탄을 많이 받으니까 국내에서는 잘 안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외국 나가서 국위를 많이 선장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맞아요. 그런 거 네. 남자 뭐 한 40대 50대 남성들 한 4-5명 짝져서 네. 그거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들었어요. 요즘은 한때 왜 반달곰 네. 수입하고 네. 이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쓸개 그 살아있는 곰 쓸개를 먹어야 또 효과가 그러니까요. 좋다고 해서 막 그렇게 해서 키웠었거든요. 근데 그게 요즘은 진짜 안 좋다면서요. 일단 세균 감염 기생충만 네, 좋을 리가 없죠, 그게. 동물보호단체나 이런 쪽에서 요즘은 감시가 또 심하고 이러니까 카라. 카라. 카라.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 혹시라도 뭐 주변에서 누가 유혹하시더라도 네. 드시지 마시고 그냥 운동하세요. 운동이 최고 아닙니까? 특히 뱀 같은 거 있잖아요. 뱀 네. 그 생식기 먹고 하는 거 날걸로 그거 안 굉장히 위험하대요. 위험해.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죠? 뱀이 알이 어. 이제 몸에 들어가가지고 사람 몸 안에서 뱀알이 부화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경우도 막 있다고. 입에서 뱀 나와요? 아니 결국 나중에 이렇게 몸에 이래가지고 결국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죄송해요. 몸에 위험합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쓰리썸님 닉네임이 쓰리썸님이시네요. 예. 상나라와 상인의 관계. 네. 우리 왕하나님이 오랜만에 지식을 뽐내셨지만 선후 관계가 거꾸로 돼 있었다. 상나라가 상인의 나라라 상나라가 아니라 상이 망한 뒤에 그 나라 사람들이 장사에 종사해서 상이 장사란 뜻이.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은나라가 맞냐 상나라가 맞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상족이 세운 나라라서 상나라가 맞거든요. 네. 일단 상나라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인이 세운 나라, 뭐 상인의 나라 이렇게 하면 상인이 있죠 이미.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상족이란 진짜 이름... 상업 행위를 해서 살았냐? 네. 그 부분은 좀 견해가 엇갈리는데요. 상나라가 도읍지를 정했던 그곳에는 네네. 상업 활동보다 농업 활동이 더 우세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상나라 사람들 상업 행위에 종사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농나라니 견해를- 농나라. 예? 농나라가 맞네. 그렇죠. 농나라 좋아. 녹물이 많이 나오나 봐. 아, 이런 거 좀 해야지. 녹물이지 농물이 아니고. 알죠. 언어 유희 몰라요? 이거 설명해줘야 돼요? 또 지 혼자 산다. 내 지 살려주려고 한번 해줬더니 나를 죽이고 어쨌든 그래가지고요. 상업 활동을 했다 안 했다 이거는 좀 엇갈리거든요 견해가. 네. 어쨌든 근데 이제 상나라기 때문에 상인이 세운 나라 맞습니다. 상인의 나라. 근데 그 상업에 많이 종사를 해서 후대 이 나라를 상나라로 한 거는 그런 설도 있다는 그거는 좀 다르고요. 원래 상나라고요. 자기 스스로는 상나라라고 인식을 했다는 거고 상나라 사람들은 왜 은나라라고 불렸냐면 네. 주나라가 멸망을 시키잖아요. 네. 주나라가 멸망을 시키는데 일종의 천자국을 멸망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이 약한 거예요. 명분이 약하니까 이걸 뭐 어떻게 했냐면 천명사상을 도입하는 나라가 주나라거든요. 네네. 하늘에 명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상나라를 멸망시킨다. 근데 그렇게만 해놓고 나면 또 그래도 여전히 상나라는 큰 나라니까 마지막으로 도읍을 정한 곳이 은이래요. 은. 아, 은은 지역 이름이군요. 네, 은허유적이라고 있잖아요. 은허유적. 거기서 이제 각굴문 나오고 이러는데. 은허. 그래서 이 조그만 지방 도시, 지방 국가였다. 이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은나라라고 주나라부터 이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한 거예요. 일종의 약간 격화를 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격화시킨 거죠. 아, 격화란 단어가 참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참, 우쭈쭈. 내가 이분 얘기하고 혼자 딱 말이 격화로 자기 혼자 사는구나. 여기는 왜 이렇게 나를 다 죽이려고 하지? 아이 무슨 아니에요. 말씀이세요? 같이 살자. 같이 살자. 그래서 맞아요. 네. 지금 아니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상나라 사람들 여기저기 흩어버리잖아요. 네네. 흩어버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방식의 하나로 그 상업행위에 상업을 종사를 했다. 했는데 굉장히 뛰어난 수완을 발휘해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대요. 상나라 사람들이. 마치 그 유대인들처럼 뭐 그렇게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되죠. 돼요. 예, 예. 적절한 비유였을까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갖고 적합하다. 예. 적확한 단어다. 이렇게. 일본식 용어 적합.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또나 상나라 죽는 거 아니야? 아니 상나라를 멸망을 시켰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재산은 지내게 해줘야 되잖아요. 옛날 이제 그럼요. 중국에서 정보 강조가 있어도 그 나라를 멸망을 시켜도 그 나라 귀신을 제사를 지내게 해가지고 아예 복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은 귀신도 이제 우리한테 이제 고개를 숙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네. 그 나라는 하나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정나라를 만들어줘요. 아 정나라. 제사만 만들어주는. 아. 흔히 나라 이름 정자할 때 그것은 그 정자. 우리 정자가 그 정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가요?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나라를 이제 하나 만들어주는데 네. 아주 힘을 빼죠. 그래서 그리고 정나라 사람들을 되게 이제 좀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만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대로 이제 주나라가 네.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패권을 잡았으니까 우리가 정당성, 정통성을 강조해야 되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본래 좀 뭡니까 흔히 띵고? 말하는 좀 아니 띵하다, 조금 뭐 띵? 멍하다, 아, 여러 가지 띵띵하다. 띠띠하다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수주대토라든지. 네네.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토끼가 거루턱에 와서 딱 부딪혀 죽는 거 보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또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나. 네. 그런 나라들이 어디냐? 정나라 사람들이다 대체로. 다 좀 뭔가 사람들이 좀 모자라다. 그런 용어. 거란도 그리고 마지막에 왜 주지육림 속에서 네네네네. 빠져 살았다. 이것도 그러니까 부풀려졌다는 얘기도 많거든요. 굉장히 왕이 너무나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 왕조를 교체했다. 이렇게 이제 후대에 만들어낸 자신들의 정통성을 위해서.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은나라는 주나라가 네. 좀 그걸 격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나라라는 얘기가 그렇죠. 많죠. 그러니까 정통 그할 때는 보통 상나라라는 말을 하는 게 좀 더 맞다고. 그러니까 상인의 나라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뭐 결국 나중에 하고 나서 농업을 잘 못 짓게 하고 하니까 왔다 갔다 교환하는 상업행위에 종사할 밖에 없으니까. 지금 중국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은나라라고 그래요? 상나라라고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온 은나라. 은나라? 네. 맞아요? 그래요? 네. 학자들은 상나라라고 부른다는데. 일반 대중은 아니, 그리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뭘요? 교양 과목 안 배웠다잖아요. 전공만 아니, 했다잖아요. 샹인 이거거든요. 은나라 인 이거예요. 인. 근데 인나라는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샹고는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샹나라 못 들어봤어요? 네. 샹. 샹나라 괜찮은데. 왜냐하면 사실은 은나라가 네. 하나라와 함께 이제 왜 전설 속의 왕조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유적이 발견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은어 유적이 막 발견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존재했던 나라라고 인정을 받으니까. 그래서 뭐 옛날에는 그러니까 은나라라고 계속 불렀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은나라가 익숙하게 돼 있을 수는 있죠. 여기보다 또 이제 요즘은 이제 예전에 이제 그때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흑도 문화, 채도 문화 해가지고 네네. 상나라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라 이랬는데 네네. 그거보다 더 앞서는 또 이제 문화 유적들이 요즘도 계속 새롭게 발굴되고 있다니까 뭐 계속 새롭게 써야지겠죠 이런. 너무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계속 뭐. 근데 그 저 지점이 대부분 다 보면 동이족의 활동 지역하고 겹친다는 그런 얘기는 있어요. 아 그럼 발굴할수록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유리해지죠. 근데 이게 동의할 때 그때 네. 동의를 이제 우리 쪽 이쪽으로 볼 수도 있고. 네. 본래 지금 요 상나라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산동성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공자 태어났다는 그 네. 산동성. 그쪽에서 이제 이쪽 중원으로 좀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동쪽에서 왔으니까 동이 이런 이야기도 있고 주나라는 이제 서쪽에서 본래 이제 있다가 중원으로 네네네. 왔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견해는 있죠. 동이라는 것들을 어떤 범위로. 일본이나 중국의 어떤 그 왕조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서 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저는 뭐 그런 쪽에 지지자잖아요. 네네. 저희 WR제가 대체로 이제 그쪽 입장을 지지한다는 거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욕 많이 먹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더 자료를 찾아보고 이러다 보면 우리 쪽에 유리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요? 그럼요, 저는. 찾아보는 건 어때요? 근데 뭐 찾게 하잖아요. 중국 중국에서 애들이. 막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네. 발굴을 제가 한번 중지시키. 얘기해 볼까요? 시진핑한테? 시진핑하고 좀 친하대요. 아, 그래. 네. 우리 학교 선배잖아요. 아, 시진핑 카톡 좀 보내요. 알겠어. 꼭 얘기해 볼게요. 자, 그리고 샘물처럼님, G18, 아이 친일파라니까. G18 알짱 PD님, 누가? 일본 메이지 유신에 대한 에피소드 어떨까? 비주류였던 사카모토 료마 같은 하급 무사들의 주도로 일어난 메이지 유신, 우리나라 근대화와 같이 비교해 주셔도 재밌을 것 같다. 메이지 유신 괜찮네요. 한번 이거 특집을 왜냐면 네네. 광복절 다가오니까 네네네.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메이지 유신 뭐 저는 떠올리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과거를 네. 좋은 역사도 기억해야 되지만 네. 아픈 역사도 기억해야 되는 게 아픈 역사를 다시 겪지 않으려면 왜 그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또 아프셨군요. 메이지 유신이. 아니 메이지 유신이 아픈 게 아니고 저는 근대화가 실패한 게 아프죠. 아 우리나라의 근대화 실패한 네, 조선의 근대화가 실패한 게. 알겠습니다. 아따 살았다. 아따 살았다. 그리고 아유 호메오스타 어떻게 읽어야 되죠 정확하게? 호메오스타 맞습니까? 네. 정박님 정말 박식하시다. 아이디 보고 뜻을 알아차리다니. 근데 이게 공모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우리끼리. 아, 맞습니다. 그렇죠? 예. 뭔지 모르게 이 댓글이 좀 수상찮은데. 이게 저 정박님의 그 아내분이란 얘기도 있고요. 별로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여동생이란 얘기도 있습니다. 여동생이란 얘기도 안 할 있죠. 것 같은데. 이 정확하게 무슨 뜻이었죠? 아들 아니에요 아들? 항상성? 항상성, 호메오스타시스. 뭐 예. 호메오스타시스. 향상성, 항상성. 항상. 네, 유지하는. 우리 몸이 네. 36.5도 뭐 이렇게 유지하고 이런. 보면 기제가 유지되는 거죠. 근데 발을 한번 나도 담가 봤어요. 왜? 아 잘했어. 마음 하나도 괜히 그 갑자기 막 살 빼고 그러지 마요. 항상성을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요. 그런 이분이 네 분들 휴가 가시냐고 다녀오셨나요?
저는 아직 못 알짱대님 갔습니다. 다녀오셨고. 저는 못 갔어요. 갔다 오셨어요? 일본 다녀오셨잖아요. 사실 그건 갔다 왔다고 하긴 그렇죠. 요즘 휴가는 일주일 이상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다들 보니까. 며칠 갔다 오셨어요? 저 3박 4일. 아 일본 정탐 가신 거 정탐. 그럼요. 길 정탐 활동. 지도 그리고 이래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안 가본 데 별로 없으시죠 이제? 몇 군데 있어요 그래도. 아직도 있습니까? 예. 아오모리 이런 데 가서 또 산악지형 좀 알아보고 해야 되니까. 산악지형까지. 중요하죠. 그 사과를 맛보러 가는 건 아니고요. 크로베 협곡이라고 왜 그러니까 눈이 쌓여가지고 그 눈을 딱 깎아서 도로낸 그 길 있잖아요. 그러니까 3,000m 넘는 설산인데 네. 그게 이제 도로를 냈는데요. 눈을 깎아서 낸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닫히고요. 이제 도로를 닫고 네. 4월에서 9월인가까지만 여는 데거든요. 네. 눈이 한 만년설이 한 4m 정도 5m 이렇게 쌓이는데 거기 사이로 길을 내가지고 버스가 다니거든요. 보통 와 그런 데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의 알프스라고 알려져 있는 곳. 그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서부 지방이죠. 동해안 쪽. 네. 동해안 쪽 이쪽 네. 라인들은 겨울 오기 전에 눈이 워낙 많이 쌓여가지고 이게 뭐 지붕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겨울 준비를 엄청나게 철저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지붕 같은 것도 새로 가고 나무들 전부 이제 눈 많이 오면 이제 부담을 드려야 되니까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 대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눈이 한 번 오면 몇 미터씩 뭐 지붕에 막 참기름 발라놓고 그러잖아요. 미끄러지라고. 재밌다. 아까 정 박사님 개그 치셨는데 못 들으셨죠 다들? 뭐요? 뭔데요? 아오모리 지방하니까 아. 뭐라고 했는데요? 사과 드시러 가는 거예요. 아, 그 아오모리가 근데 사과지가 유명합니까? 아오리. 아오리 때문에 치신 아오리가 거예요. 아오모리? 근데 유명해요? 아오모리가 맞아요. 아오리 좀 아오리, 거기서 맞아요. 나온 거예요. 아 진짜요? 아오가 근데 파랗다 청자거든 청자. 그 개그가 아닙니다 그게. 모리는 진짜. 숲을 삼자. 하여튼 푸른 사과 왜 우리가 거기 좋아하는 그러면 아오리가 거기에 유명해요? 그러니까 아오리 아오모리에서 종이 나온 아오모리에서 나온 거예요. 청삼. 개그 친 그럼 거 우리는 아니에요? 아오모리 사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 우리는 아오리 종. 아오리 사과는 요즘 잘 안 나오고요. 거기 부사가 이제 한때 유행했다가 요즘 우리나라 사과가 유행하죠. 파란 게 이제 그 파로돈탁스에 나오는 사과죠. 앙 이거 무는 거. 그 소리 막 기분 나쁜 애들. 자, 전 아오리 좋아해요. 옛날에 인도 사과 안 먹어봤어요? 아유, 인도 사과. 인도? 색깔은 연두색에 네. 그 약간 그게 단단하지가 않고 그죠? 푸석푸석한 거. 예, 약간 푸석푸석한데 네. 좀 단맛이 좀 강한 아, 사과. 저 먹어봤어요. 그거. 먹어봤어요? 우리 때는 다 그거 있었는데. 네. 그때는 없었어. 부사가 이제 점령했죠. 그렇죠. 나중에 그때 부사가 국광, 다 홍옥, 예, 예. 아오리, 뭐 인도사가 많았는데 홍옥, 지금, 홍옥. 예. 인도 사과 처음 들어봐요. 인도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도 품종이겠죠 아마.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어쨌든 그게 네. 다 부사로 다 대체가 되더라고요. 인도 사과는 조금 더 많이 익은 바나나 같아 느낌이. 푸석푸석해서. 하도 푸석푸석해서. 그래요. 난 못 먹어봤으니까 반박할 수가 없네. 그때는. 그래서 네. 휴가 다녀오셨는지. 아직 저는 못 갔고 다녀오셨고. 우리 왕하나도 못 갔죠? 네, 못 갔죠. 정박님은 갔다 오셨습니까? 아니요, 저도. 혼자 가셨네? 참. 그래서 임금들의 휴가나 행차에 대해서 휴가 행차에 대해서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저희는 또 임금 휴가 행차를 더해서 보통 분들도 휴가를 혹시 가진 않았을까? 아 보통 분들은 안 갔을래나? 바캉스라는 개념은 프랑스에서 나왔죠. 여름 휴가를 간다는 거는 프랑스에서. 정도는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이 갑자기 든 게 지금처럼 막 엄청나게 일을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휴가라는 게 필요가. 사실 이제 왜 우리나라 일반 평민들은 네. 추수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농한기라고 해서 놀잖아요. 그죠? 물론 노는 게 멀리 나가서 노는 건 아니고 그냥 집에서 집신 꼬고 낮에는 이제 막걸리 먹고 이런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죠? 따로 아마 보통 분들이 휴가는 없었겠네, 그죠? 휴가를 가는 거. 예? 그러니까 계곡 가는 거는 당일치기잖아요, 대부분 다 보면 그러니까 며칠씩 나가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바캉스 몇 박 며칠 어디 먼 데로 간다는 거는 이제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 만들어진 개념이죠. 그러니까 바캉스라는 거는 프랑스 개념이고 네네. 우리가 말하는 관광 있잖아요. 예를 네네네. 들어 단체 관광. 유람? 독일에서 만들어진 개념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또 단체 관광, 유치원 이런 건 독일에서 만든 개념이고. 킨더가르텐. 예, 그 어린이 교육. 그게 독일이 만든 세 가지예요. 사실은 이제 프랑스는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뭐 바캉스, 미터법 이런 게 세 이제 가지 프랑스 나왔습니다. 세 만든 가지. 거. 예. 그러니까 독일이 만든 건 유치원, 그다음 관광, 그다음에 미터법? 아니 미터법은 프랑스인데. 지금 유치원, 관광 또 뭐 하나 벤츠? 뭐라고 아니 뭐라고 한 것 같은데. 부가가치세. 아는 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는 프랑스. 프랑스. 예.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집어. 그랬구나. 하나는 기억이 안 나네. 그래요? 네, 아, 이건 기다리겠습니다. 또 허점을 이제 찾아내는구나. 이건 굉장히 허술해요, 이분이. 두 가지만 얘기하면서 세 가지라고. 그렇구나. 그리고 네, 우리가 프랑스는 예. 프랑스? 미터법. 바캉스랑 미터법, 미터법, 바캉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아, 그 말고도 많겠죠, 뭐 사실. 물론 많죠. 많죠. 근데 예. 대표적인 것. 대표적인 게. 네.
그리고 우리가 바다라는 데가 네. 지금은 딱 가면 굉장히 막 좋고 네. 시원하고 막 이러지만 예전에는 바다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과 또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다로 놀러 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언제부터죠? 뭐 그럴 수는 있죠. 네? 언제부터죠? 그러니까 100여 년에서 한 맥스 200년이에요. 바다가 우리에게 친숙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한 100년도 안 됐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60년대까지만 해도 한강에서 놀았답니다. 피서라고 하는 게 그렇죠. 바다로 잘 안 가고. 그러니까 바닷물은 굉장히 무서운 거였어요. 옛날에. 삼키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거 하나 아니, 또 그렇게 했네요. 보면 등산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산을 올라간다는 게 요즘은 등산이라든지 낚시가 가장 대중적인 하나의 어떤 레크레이션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등산이라는 게 산을 올라가는 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내려올 건데 왜 또? 예, 유럽 같은 경우도 한 400년 전에는 이 등산을 간다는 게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었죠.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산에 올라가서 바라본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도 딱 산 자체를 유람의 대상으로 하는 것도 우리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1800년대 네. 보면 네. 이제 정복의 개념으로 가잖아요. 에베레스트 네, 네, 네. 정복을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등산을 먼저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말씀드렸잖아요. 네. 왜 조헌이나 이런 사람들은 네. 여름이나 이럴 때 제자들을 이끌고 산에 이제 유람을 가고 네. 그리고 나서 기행문을 썼다. 우리나라가 그럼 처음인가요? 그거 역시? 저는 이렇게 기행문을 산에 올라서 기행문을 쓴 건 우리나라 최초라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요 약간 정복 뭐 이런 거에 되게 강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근데 남자들은. 우리나라는 이때는 유람의 개념이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보통은 심신수련. 그렇죠. 우리는 아니 이런 거잖아. 나 거기 갔다 왔어. 이렇게 그렇죠. 적어놓고 예. 다음엔 여기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 이런. 왕하나 말씀은 남자는 정복욕이 강하고 네, 여자는 네. 독점욕이 강하고 그런 차이가 있죠. 예, 남자는 정복욕이 강하고 여자는 두 사람이 요즘 이상하게 이 긴밀한 관계를 환상의 유지하는 것 케미죠. 같잖아요. 저에서 끝냈으면 어땠을까요? 바다 얘기를. 바다에서 앙.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네. 1리터의 눈물님. 네. 여름이 가기 전에 조금 식상하지만 귀신의 역사 등 무서운 이야기 방송해 주시면 어떨까?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할 겁니다. 근데- 니 꿈꽃도 귀신 꿈꽃도 특집. 나 꿈꿨어. 귀신 꿈꿨어 이거요? 따따뚜 꿈꿨다 또.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양 특집. 자, 그리고 왕세명은 한명님. 네. 정말 애청자, 진짜 팬인데 떡국열차의 정체성은 예능일까 교양일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인포테인먼트라고 하죠. 예능성이 강한 교양 프로그램. 근데 이제 이게 그 만약에 이거 좀 저희가 뭐 해주시면 안 원래 됩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원래 그런 말 네. 있어요? 인포테인먼트. 있죠. 예. 예. 나 혼자 박수 치고 있지? 그리고 추술 삼족오님. 네. 이거 했네요. 이거 그죠? 네. 근데 이거 참 할 말이 있다고 그랬죠, 왕하나님이. 네네. 근데 진짜 떡국열차 애청자로서 DGYGC님께서 네. 말씀하셨는데 왕하나보다는 알짱 PD님하고 정프로가 심한 편인데 최근에는 좀 자제하셨던 것 같다고. 네. 그게 이제 요즘 트렌드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그때 시대 사람으로 또 빙의를 자주 하니까요. 그럼요. 빙의. 네, 그래서 걔가 너 왜 안 갖고 오나 빙의까지. 뭐 이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요. 없는 데서 나라님도 욕을 하는데 저놈의 목을 쳐라. 실까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네. 하여튼 왕하나 좀 조심해 주세요. 요즘 너무 자주 하니까. 나 한 번 했는데. 자, 그리고 자주 안 했는데. 내가 김영준님. 아리랑이 알에서 태어난 민족이라서 아리랑 하다가 아리랑이 됐다 말이 있는데 알이랑이 아리랑 됐다 이렇게 얘기가 있던데 사실이냐? 아니라고 봐야죠 이거는. 근데 아리랑 스리랑이라는 책을 지은 분이 계시거든요. 알이랑 슬이랑. 예, 아리랑에 대한 조사를 해서 한 전기종이란 분이 계신데 네. 그분 얘기가 이래요. 그 종류만 해도 그 60여 가지가 된답니다. 아리랑 종이요? 예. 예. 그럴까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기원설 이것도 한 4천여 개가 된다네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이거는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 기원설이 4천여 가지 기원이 있다면 뭐. 그래서 이름도 아이농, 아이랑, 아이령, 알령, 아리고 쓰리다 뭐 이런 정도로 많다고 이러는데. 그리고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우리가 아리랑으로 제일 유명한 게 정선이나 진도, 밀양 아리랑 이런 네네네. 것들이잖아요.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초기 형태인데 이게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대요. 근데 요즘 추세는 또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렇게 붙여서 읽는 고개 이름이 추세가 있고. 아리랑이 아니고.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원 분석도 다 새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확실하게 얘기된 거는 아리는 전래 고유어인데 사랑하는 임이다 이렇게 풀이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리랑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 아리랑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님이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래서 옛날에는 따로 썼다는 거죠. 이거에 이 아리랑 고개 할 때 고개는 또 어디냐? 이분의 조사로는 문경세제라는 겁니다. 문경세제. 문경세제요? 네. 이 그 전설의 배경이 됐던 사람이 전오륜이라는 사람이래요. 두문 불출한다 할 때 두문동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죠. 조선이 개국할 때 협력하지 않겠다고 해서 들어갔던 이런 두 분이 계신데 꼭 이런 두 분이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72명 이렇게 되잖아요. 72현 뭐 이렇게. 어쨌든 그런 사람 중에 이제 전오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강원도에 살았다는 거예요. 정선. 여기서 정선에 살다가 이제 경북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 넘어오는 고기가 문경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 후손들이 넘어오는데 나중에 이사 오면서 불렀던 노래다. 그래서 사랑하는 님이랑 아내랑 그 문경세제를 넘어갈 때 불렀던 노래다. 이런 얘기가 있죠. 설이 너무 많네요, 그죠? 그렇죠. 네. 이건 뭐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건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 민족의 한과 어리 서려 있는 그런 노래인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아리랑 스리랑 할 때 이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때 아리는 아내, 슬리는 자식. 스라자식. 맞죠? 그렇게 본다는 얘기도 있죠. 영진 씨 멘트 죽어도 안 받아줘. 스라는 무슨 뜻이에요? 스하? 네. 무릎 아래. 제가 예전에 정말 좋아하던 여자애가 이름이 슬아가 있었어요. 슬아. 안물. 안 물어봤다고. 그 안물이라고 그래요? 네. 이런 거 하나씩 또 알려드려야 되겠지. 뭐 아리랑 스리랑이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다. 배경들이 있다. 자, 혼수 상태님, 미국 네이비게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휴님, 송시열과 송씨의 결혼 전통 방송 AS를 요청한다. 이렇게 이제 해주셨는데 한국의 송씨는 그 당조 말에 고려로 귀화해서 송자영의 세 아들이 각각 서산, 여산, 은진, 송씨의 시조가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서 송시열 그리고 송씨의 어떤 그 성에 대한 이런 AS를 좀 요청해 주셨는데 우리가 퀴즈를 했었잖아요. 그랬나요? 네. 그랬잖아요. 송시열 반대한 동성동본 금혼을 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나라에서. 송시열 씨. 우암 송시열. 송시열. 저야 송시열 씨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송시열님. 씨는 굉장히 높인 말이에요. 말했잖아요. 근데 왜 송시열 씨라고 하면 웃기죠? 아니, 격화되는 거죠 나중에 말이. 그냥 역사의 인물은 그냥 이름만 불러줘도 될 것 같아요. 역사적 인물은. 송시열 송씨. 조광조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조씨 빼고 광조 해도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시열이 해도 되지 않나? 그럴 때는 뭐 그냥 그 호를 불러주면 좋죠. 뭐. 송시열 같은 경우는 우암 이렇게 하면 혼자 또 가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렇게 난 뭐야? 네, 휴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신 거죠. 네. 그래서 송씨의 전통에 따라서 혼인을 못해서 받은 심적 충격으로 온 나라에 동성 혼인을 못하게 했던 것이다. 다른 송씨 여자와 이제 정을 통했는데 연애를 한 거예요. 네, 연애를 했는데 못하게 됐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드라마틱하게 얘기해보자 이 얘기예요 지금. 정을 쌓았다. 큐님이 우리가 이런 데까지 넘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여기는 역사적 사실만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네, 좋아요. 송씨 그러니까 한자가 두 개 있잖아요. 소나무 송자가 있고 송나라 송자. 네. 그렇죠. 화산 송씨가 소나무 송자를 쓰는 거래요. 네. 근데 왜 유리왕 있죠? 고구려의 유리왕, 이대왕. 유리왕의 아내가 두 명이잖아요. 왜 중국계 비가 있었고 그렇죠. 한국계 왕비가 있는데 그 왕비가 성이 소나무 송자 쓰는 송씨였대요. 그런 기원설이 있고 왜 마츠모토라고 송본이란 이름을 쓰는 일본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귀화한 성이 아닌가 하는 송씨가 화순에 사는 송씨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추측이 있습니다. 이거 명확하지는 않고요. 네, 여보세요. 네? 화순송 씨 종친인데요. 지금 저 고소장 접수하신다고요? 아 왜요? 제가 기원을 잘 모르는데 기원이 두 개가 있지 않겠냐고 얘기했어요. 저는. 일본에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자 그러면 일본에서 온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거 모르는 거예요. 전체가? 꽤 많을 거 아니에요. 외구가 침입한 것도 얼마나 많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은.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왜 동성동본을 금지시켰냐고요? 그 이유는 이제 송시열이 금지시킨 이유는요. 그 당시로서는 그때가 이제 효종, 뭐 숙종 이때 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직도 성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중에서도 그렇고 양반들 중에서도 그리고 정확하게 족보를 다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몇 개 성이 안 되니까 이건 구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성동본을 금원하자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당시로서는 일리가 있는 말이었죠. 나중에 되면 이제 이게 사람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얽히고 이러니까 좀 문제가 됐던 거지. 그 당시로서는 뭐 일리가 있는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되죠. 다 결혼하죠. 동성 결혼은 안 되죠. 그러니까. 네. 동성 결혼 아직도 안 돼요? 아니 남성 여성 아니. 이런 개그를 자꾸 치세요. 자, 그래서 그 이분 휴님의 주장대로 네. 송 씨는 다 일가입니다. 일가. 국내에서는 당나라에서 온 사람 송준이라는 사람에게서 이제 시작됐다고 얘기 나오거든요. 네. 그 사람들의 자식들이 파가 날리는 거예요. 파가. 근데 굉장히 파가 많습니다. 여기는 172개의 본이 있답니다. 아우, 그 엄청나요. 송 씨가요? 예, 예. 뭐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서 막 갈라진 거죠. 중시소들이 많이 생겼다 그죠? 아니, 어지간하면 결혼해도 돼. 그래서 이렇게 못하게. 본관이 달라도 서로 통혼하진 않는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렇죠.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호주제 폐지하면서 나왔는데 아버지 성만 가지고 동성동본이 금지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는 아버지 엄마를 다 가지는데 그럼 엄마 성도 같이 다 따라가지고 가다 보면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렇게 따지고. 그러니까 뭐 우린 다 단군의 자손이에요. 그렇죠. 네. 네. 자손끼리 결혼하면 안 근데 되죠. 이제 우리 왕하나가 아까 얘기한 거는 왜 동성동본 친족 간 결혼을 못 하겠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당시 송시열이 주장한 이유는 그 당시로는 성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구별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네네. 본인 다시 같은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네. 돌려 듣죠 뭐. 네. 유교적 질서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그런 질서가 생겼느냐?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아니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로 이제 사회의 어떤 신분 여러 가지 기강이라든지 질서가 이제 좀 혼란 위협을 받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이런 것들, 어떤 유교적 질서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동성동본 어떤 뭐 표의 순수성도 좋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가문의 혈통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그런 거를 뚜렷하게 해가지고 전체 사회에서 딱딱 나누는 거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런 걸 금지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사람 딱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고려 때만 하더라도 같이 이렇게 같은 시족 안에서 결혼한 일이 흔했잖아요. 네, 그렇게 나오죠. 조선 전기까도 그랬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걸 이렇게 구분하고 못하게 한 이유가 그러니까 조선 후기로 가면서 굉장히 폐쇄적으로 된다는 게 뭐냐면 주자가 이제 공자의 이론을 해석을 하잖아요. 그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주자가 얘기했던 그것만 따라야 된다.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송시열이거든요. 근본주의자. 윤유라는 사람하고 왜 논쟁을 붙는데. 윤호요? 윤휴. 윤휴에. 예. 휴 말고 윤휴. 윤휴. 윤휴가 이제 왜 사문난적으로 몰려가 죽잖아요. 그 사문난적으로 몰려 죽는데 공자의 그 논리를 왜 주자만 알고 나는 알 수 없는가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옛날에 그 조선 후기로 하면서 굉장히 폐쇄돼 있습니다. 그래서 온리 주자만. 주자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왜 동성동본 결혼하는 거 안 좋다고 얘기한 게 있대요. 그리고 이제 요걸 조금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동성동본 금지라는 게 일종의 이 조계혼하고 다 있거든요. 조계혼이요? 그러니까 결혼은 족외, 내 이제 친적, 그러니까 우리 동성동본 바깥에서 데리고 와야 된대, 그죠? 왜냐? 사실은 같은 친척끼리 결혼하면 예를 들어 여자가 조금 잘못하고 이래도 같은 집안이고 같은 따지고 보면 누이가 되고 이래 되니까 서로 봐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좀 바람을 피워도. 근데 조계혼애가 딱 여자가 바깥에 시집을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내가 아무도 모르는데 들어오니까 여자가 어떻게 바깥 접촉도 안 되고 누굴 만나려도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통제가 되잖아요. 한 동네에서 딱 있는데 다 같은 집안이에요. 다른 저쪽 마을 어떤 다른 성시에서 왔어요. 이 여자가 바람을 피려도 전부 다 사람들이 다 감시를 하고 있고 이러니까 접촉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조계혼을 좀 더 엄격하게 하는 여자를 더 쪼아대기 위해서 동성동본 금지도 가능한 설득력 거죠. 있네. 네,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다 같은 집안에서 한 여자만 시집이 딱 오면 딱 여자는 뭐 모든 감시망에 뜨고 누군가 자기 편 만들게 되죠. 그거 다 하려면 해요. 왜 못하겠어요. 하려면 한답니다. 네. 자, 빨리 지난주 퀴즈 내드린 거 또 답 말씀해드리고 선물 드려야죠. 근데 네. 선물 잘 나가고 있습니까 요즘에? 네네네. 자, 왕하나 그런 건 잘해요. 자 그렇습니까? 네. 자, 파리님 송시열 대충 찍어봅니다.
탈락. 대충 찍었어요. 동포루님 안녕하세요. 우암 송시열 이렇게 답만 적어주셨죠? 어렵습니다. 막동님 아하 이거 가능한 거 아니야 이거? 송시열 우재라고도 하네요. 충청의 아들의 시작이었나요? 왕누나 사랑해요. 좋아해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왕모르나님. 요즘 닉네임도 다 이 왕하나랑 연관 있는 닉네임이 많습니다. 네. 우리는 뭐 그냥 유령이죠 유령. 하피풀이야. 아니에요. 정답은 개코성동이. 이거 뭐예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모르겠어요. 자 힘들 땐 슈어님 1609년 현종 때 송시열이 주장했다. 이번엔 정말 꼭 선물 받을 거다. 지연 등을 부산인가? 아니 경상도에서 경상도에서 대학 다니셨어요? 대학 다니는 게 무슨 지연이야. 하긴. 그리고 왕하나님 저도 중국에서 일했다고. 네. 중국 땅이 얼마나 넓은데. 저 북경에 있었어요. 이분 천재에 계셨네요. 네. 저랑 뭐 무관합니다. 네. 정 PD는 또 누구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정프로님이십니다. 본 적이 천안이다. 전 대전이라 선사나 아산에 있다고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지금. 힘들 땐 시연님 좀 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친중 왕하나님 조광조다. 치맥소녀님 글 함부로 남기면 재미도 없고 망신만 당할 테니까 멘트 생각하고 와야지. 그 얘기를 왜 남겨?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되지. 자 알짱 PD 탈모 조심하세요님. 이분은 또 정답을 삼행시까지. 네. 자 제가 좀 송시열이 정답입니다. 실은 몰랐는데 다른 댓글 보고 알았어요. 열심히 떡국열차 듣고 있습니다. 알짱 PD님이 있어 정박님이 빛나고 정박님이 있어 칭화대 출신 미모의 왕하나 백치미가 아름다워 보이고 왕하나가 있어 정프로의 저질스러움이 희화되는 떡국열차 정말 재미나요. 이거 좀 공을 들이셨네요, 그죠? 많이 생각했네요. 네네네. 이분 좀 후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왕왕새님 퀴즈 정답 송시열 사약 드시다 안주 받은 형. 아닙니다. 이 얘기는 좀 틀렸습니다. 그래요. 안주는 안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사약 잘 안 받으신 분이 이분은 맞나요? 그건 맞죠. 사약을 계속 마셨죠. 송시열은 부자가 든 사약을 받았고요. 왜 조광조나 이런 사람들은 술로 사약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약의 종류 중에는 술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임형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임형수라는 사람이 이제 술 사약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원래 말술이에요. 16잔을 원샷을 했는데 이제 죽질 않는 거예요.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 그러니까 이제 가져온 술 자체가 동이 난 거지. 금불도사가 가져온 술이 동이 나가지고 저기 집에 있는 술 독주를 가져오라고 이랬더니 한 잔 더 내온 거예요. 근데 또 안 죽었어. 18잔째 나오는데 종이 생각하니까 무슨 잔치가 벌어졌나 싶어서 사약을 너무 많이 드시니까 그랬는데 이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안주를 가져왔을 때 어떻게 야단치면서 물리라고 했는지. 이명수가 친구들끼리 벌주 마실 때도 안주를 안 먹는데 무슨 안주냐며 가져가라는 얘기가 있고. 야, 새끼야, 내가 뭐 술이 지금 이거 갖고 안주를 먹냐? 이렇게. 마님. 왜? 그래도 한 잔 안주 드셔가지고. 지금 16잔밖에 안 마셨다고. 이거 되게 18잔째인데. 됐어. 가져가. 나 필요 없어. 안주 안 먹어. 나 새우깡도 안 먹어. 김치. 필요 없다고.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 설이 있고요. 또 다른 설은 지금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안주를 내오냐고 네가. 아니 근데도 좀 드셔야 돼. 술 너무 많이 드셨잖아요. 좀 지금. 분위기 봐라. 이거 안주 먹을 분위기인지. 그 왜 드시는 거예요, 이 술 이거 지금? 나 모른다. 예. 그리고 18잔째까지 먹었는데 안 죽어가지고 목 졸라 죽였다는. 결국은. 근데 조광조는 그러니까 소주를 받은 거예요. 소주. 예, 이 사람도 술을 먹었는데 사약을 먹었는데 계속 안 죽으니까 목 졸라 죽이려고 했더니 혹통을 치면서 이제 집행하러 온 사람한테 지금 그러니까 임금께서는 내 몸을 온전히 보존하라고 사약을 내린 건데 왜 네가 내 몸을 훼손하느냐고. 알아서 내가 죽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더 먹고 죽었다는. 사약을. 목 졸라 죽이는 것보단 사약이 낫겠네요. 그럼요. 사약 내린 이유가 그거예요. 목을 졸라 죽이면 이게 사람이 혀가 나오게 돼 있고 이게 눈도 우열이 되고 아주 신체 불감 훼손. 효지시야.
참, 네. 오랜만에. 아 정말 우리 몸을 잘 보호하는 것 역시도 큰 효도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중국의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은 돌아가실 때 이제 자기 태어난 집에 방에 들어가 가지고 올 때도 우리가 벌거벗고 왔잖아요. 온 그대로 몸을 이제 다 벗고 갔는데 이제 몸에 한 군데 흠이 없이 갔다는 거죠. 부모님 왔을 때 받은 몸 그대로 나는 온전하게 해서 흉터도 없이. 그렇죠. 그렇게 불교가 왜 나와요? 왜 불교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만큼 몸을 온전하게 해가지고 유교 얘기하는 종명을 한다는 게 종신을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다는 거죠. 그래서 유불교를 막론하고 상처엔 마데카솔입니다. 솔솔. 새살이 솔솔. 그래서 그 매장 풍습이 조선시대에 유행하는 게 진짜 태우면 안 되니까 보존해야 되니까. 고려 때까지는 화장 많이 하고. 거의 화장을 때는 했죠. 화장을. 거의 화장을 했다. 지금 또 화장이 거의 한 60-70%로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거의 더 더 높아요. 요즘 또 수목장도 유행입니다. 수목장 근데 너무 비싸대요. 그 나무 한 그루 값이. 그래서 오히려 또 수목장이 싹 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비싸게 받을 이유가 그래, 그 나무 거름 주는 건데. 아,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연. 그러면 한 나무에는 한 분만. 그렇죠. 물론 이제 거기에 가족 뭐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저걸 팻말 그죠. 폐찰을 하지 않으시면. 자 그리고 스테판 커리님, 이분 자주 남겨주신 분이죠. 퀴즈 응모합니다. 정답 이몽룡. 뭐야? 이몽룡이 원래 사랑하던 사람은 당대 남원의 최고 미녀 이연생이었으나 동성동본이라 마음을 접고 성춘향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이연생은 현실의 벽을 깨닫고 수락관 궁녀로 들어가고 이몽룡은 과거 급제한 뒤 자기도 못한 사랑 남들도 하지 말라는 마인드로 동성동본 결혼을 반대했다는 이런 얘기는 없죠? 뭐 소설 쓰신 것 같아요 느낌이. 제가 볼 때 이연생이라는 분이 스테판 커리님의 첫사랑이에요. 요즘 연생이라는 이름이 어디 있어요? 연생이가. 연생이 없을까? 없죠. 왠지 수락관 국녀를 딱 하니까 연생이 있었을 옛날에 2년생? 우리 회사 그 리포터 중에 둘점이라는 이름도 있었는데 문둘점. 아 진짜요? 그럼요. 문돌점? 둘점. 둘점이요? 네. 세 점이. 점이 두 개 있었나 보죠. 둘째 딸인가 보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왜 저희 이모님 이름이 강외점이거든요. 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어디 점이 큰 거 있으세요? 모르죠. 그건 안 물어봤으니까. 근데 첫째 딸은 아니니까. 그건 점이 큰 거 하나 있지 않았을까. 진짜로 옛날에 그 어떤 태어났을 때 신체 특징 때문에 이름을 짓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네. 눈이 두 개 있어서 양안이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정답 코가 하나 있어도 웹인가? 웹이. 선물 드릴 분. 네 앱이다. 저는 알짱 PD 탈모 조심하세요님. 이분 네. 어떻습니까? 저도 좋습니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이분 뭐 거의 오늘 제일 이번 주는 열심히 노래가 탈모 조심하세요. 알짱 PD 탈모 네. 조심하세요님. 이분 선물 받으시는 방법 알려드려야죠. 네, 알려주세요. 알아서 오세요. 네. 그것까지 퀴즈로 포함이 됩니다. 카페에 올리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제 카톡 아이디 스페셜 왕 검색하셔가지고요. 저한테 저예요. 알짱 PD 탈모 조심하세요입니다. 라고 하시면 제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저희 지난주 리뷰 쭉 해드렸고 다음 시간 것도 많이 다운로드 좀 받아주시고 좋아요 버튼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교시에 뵙겠습니다. 선녀를 찾아주세요. 나무꾼의 그 얘기가 사랑을 이룬 이 내 가슴에